1,480원이 뚫린 환율 소식부터 세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480원 선이 장중에 뚫렸습니다. 소장님, 이게 8개월 만에 뚫린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IMF 기억하시죠? 예. 그때 환율 얼마까지 갔을까요? 장중에 1,995원을 갔어요. 예. 근데 연평균으로 보면 1,400원대예요. 그런데 지금 환율을 보면 지난 6월과 7월에 잠시 1,350원대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10월 이후부터는 1,450원, 60원, 70원. 지금 역의 하늘은 1,481원을 찍었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IMF 때보다도 연평균 환율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자 이창용 총재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외 수출 잘 되고 있어요. 달러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 IMF 시절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예. 4천억 달러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려준 돈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갚아야 될 국가가 아니라 대외 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올해 말 마지막 연말 결산까지 얼마 남았느냐? 단 6일이 남았습니다. 예. 그 6일간의 종가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정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480원 선이 뚫린 이 환율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높아진 환율이 시차를 두고 다양한 품목의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의 물가 흐름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1,48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의 환율 수준이 위기 수준이냐 할 때 그 위기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저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과거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환율이 펀더멘털적인 그런 위기 요인도 있지만 분명히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 우리는 지금 수입 물가 의존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아니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저치라면서 왜 휘발유 가격이 매년 오르냐, 매번 오르냐라는 말에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상용 국제가 최근 환율이 위기 수준이다라고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양극화입니다. 왜냐?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곧바로 중소소상공인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달러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부자들 해외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 언제쯤 환전할까를 걱정하고 있다면 예. 오히려 지금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2,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당장 기름값, 커피값, 밀가루값 두세 배씩 막 올랐어요. 더 올라요? 더 오릅니다. 아직 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환율이 이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이런 가정입니다. 물론 환율이 급격하게 과거처럼 1,100원대로 내려앉았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전망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내년 사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2.1%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근데 지금 환율 수준이 이어진다면 2.3% 정도 중후반대까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발언 이틀 만인 19일 또다시 장중 한때 1,480선을 돌파하다 보니 한은에서는 환율 안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소장님, 이게 거의 처음 등장한 이례적인 조치라면서요. 어떤 건가요? 우리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을 때나 모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매달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 정기회의 나흘 직전에 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재정당국과 외환당국이 매일매일 지금 환율이 1,480원 뚫으니까 비상났어요.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놓은 대책이 두 가지예요. 일단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외화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이자 줄 테니까 지금까지는 이자 없이 갖고 있었다면 한국은행에 맡겨 이자까지 줄 테니까 달러를 좀 풀라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해 주겠다라는 건데 은행들이 외화 부채를 대게 되면 일종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그 세금도 내년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좀 면제해 줄 테니까 가능한 한 은행이 달러를 보유하지 말고 시장에 풀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월요일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지 이게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계속해서 구두 개입을 하고 그 외화 건전성 은행들에 대한 이제 외화 기준을 문턱을 낮추고 여기다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왜냐? 근본적으로 지금 환율을 끌어올리는 오적 5가지 적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네. 첫 번째 뭐냐? 트럼프예요. 어. 우리는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씩 28조 원의 가량을 환전해서 달러로 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래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정부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어요. 예. 지금 10월, 11월 미국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원화 가치가 지금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삼적은 똑같습니다. 수출 기업들 수출하고 났더니 달러를 빨리 원화로 환전해야 되는데 환전하지 않고 있죠. 서학개미, 국민연금,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하다 보니 지금 달러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직간접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언급을 주셨으니까 이거 먼저 좀 여쭤보고 가죠. 장윤미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권 관계자이시니까. 이재명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원화의 실질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물가, 이 환율이 상승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기보다는 어떤 국제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분명히 더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향이 아주 없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었지만 주요 원인이라고 하긴 어렵고 이런 부분의 지적까지 다 통틀어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다르죠. 방금 보셨지만 한국은행에서 초유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부도요. 기재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 이후에 12월 말이잖아요. 지금 12월 말을 기준으로 생산되는 여러 통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통계들을 바탕으로 내년 여러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 효과들이 반감시키는 상충되는 대책을 한 번에 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도저도 아닌 대책으로 오히려 이런 경제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생산자 물가가 석 달째 상승하고 기름값, 커피값, 월급만 안 올라요? 맞습니다. 이게 물가의 이제 선행 지표예요. 아직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전 물가를 뭐라고 하냐? 수입 물가. 그다음에 생산 현지 물가. 이건 통상 2,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세 가지 물가가 동시에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입 물가, 지난달 수입 물가는 한 달 만에 2.6%나 올랐습니다. 19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여기다 생산자 물가, 생산 현지 물가는 석 달째 오름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 역시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2.4%, 한은의 목표치는 2% 이내로 관리하는 건데 그 밖을 벗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식품업체들, 뭐 에너지 업체들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전가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휘발유 가격은 뭐 계속해서 리터당 1,700원, 800원 웃돌고 있는 거고 커피값은 2, 3배 그리고 원두, 밀가루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까지 동반 상승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들도 비상해요. 실질 환율이 10%만 올라도 영업이익률을 팍 줍니다. 이런 게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달러를 이제 더 비싸게 주고 원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배웠잖아요. 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아예 이제 이 내용량을 줄인다든가 스킨플레이션이라고 아예 원재료를 조금 이제 가격이 낮은 단가로 이제 전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달러 부족이 문제라면 누군가 달러를 좀 시장에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소장님.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고환율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민연금도 어떤 거를 뭐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하게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9월 말 기준 1,360억 달러가 쌓여 있어요. 세계 3대 연금이고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2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쌈짓돈 이용하듯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경계해야 한다라고 예. 보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외화스와프예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테니 그걸 시장에서 환전하지 말고 한국은행과 직거래해라. 그러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연말 환율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 환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 어차피 해외 투자에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잖아요. 예. 연금으로 돌려줘야 되니 지금 환율이 고점이니 지금 달러 매도해서 미래 시장 걸 미리 땡겨서 달러를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환율 전망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게 해서 이제 청년 세대 불만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럼 환차익을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환율이 더 오르면 그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라는 얘기. 또 하나, 이게 지금 환해지라는 건 비용이 들어가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은 가능하지만 수출 중소기업은 환해지 비용 때문에 못해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큰데 지금 20, 30대는 2060년, 57년 고갈 얘기하고 있는데 수익성,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기금 수익의 극대화인데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등판시켜야 할 만큼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 건가요? 위급하다고 지금 정부나 외환 당국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치 봐야 되는 데도 있어요. 미국 눈치도 봐야 돼요. 예. 왜냐?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에요. 미국은 호시탐탐 인위적으로 한국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느냐 여부를 눈여겨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외환시장에 직간접 개입한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의 걱정도 있을 텐데 물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고민이 클 겁니다.